네, 세 번째 요지 파악 넘어왔고요. 첫 번째 게이트웨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요지를 찾는 게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에 주는 능력입니다. 쌤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서 to 부정사가 꾸민다고 했죠. 뭐뭐 할 능력입니다. 뒤에 보니까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자,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부터 뒤쪽에 여기까지가 그 능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3번의 to 부정사가 나오죠. 첫 번째는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두 번째는 가지는 능력이야 다양한 감정 어휘들을 말이죠. 병렬의 마지막 and 나오고 다시 한번 to 부정사가 나와서 이번에는 이해하는 능력인데 원인 그리고 결과를 말입니다. 그 감정에 대해서 말이죠. 즉 다양한 감정 어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감정에 대한 원인 그리고 결과를 정확히 이해해서 결론적으로 그 감정 전체를 다 완벽히 이해하는 그런 능력은 까지가 주어입니다. 이제 동사는 입니다. 특히나 relevant하다는 얘기인데 보통은 관련성 있는 이란 뜻이겠지만 이때는 유의미한 또는 매우 중요한이란 의미가 되겠지. 바로 그룹 세팅, 즉 환경 속에서 말입니다. 일단 그룹이란 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이니까 각종 감정끼리 충돌할 수 있겠지. 그럴 때 감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문장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개인들이 나왔어요. 어떤 개인이냐면 수동태로 숙련된 바로 이러한 영역에서. 자, 이때 말한 이러한 영역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걸 말하겠지.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감정을, 느낌을, 그리고 기분을. 그것도 정확하게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따라서 말입니다. 아마도 촉진할 수 있겠지. 명확한 소통을 말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그만큼 감정을 잘 이해하는데 숙달된 사람들은 감정을 잘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분명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죠. 다 좋은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즉 감정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더 뭐뭐일 가능성 높다는 겁니다.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방식 속에서 어떤 방식이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로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들 자신의 필요성도 수용하고 뒤에 보면 뭐뭐뿐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성도 함께 수용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그렇지. 협력이라고 말하겠지. 자, 지금 계속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룹 또는 회사 내에서 굉장히 좋은 점 많다는 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그룹에 갈등 상황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야. 한 멤버가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뭐를 가진 멤버가 봤더니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서 to 부정사 꾸미겠지. 앞에 언급됐던 것처럼 감정 이해를 잘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런 멤버는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요.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어떻게 자기가 느끼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감정 표현을 잘하니까 정확히 표현하는 거겠죠. 두 번째, 왜 그가 이렇게 느끼는지도 정확히 표현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또한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취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이때 조동사 should는 당위성, 뭐뭐 하는 게 옳다보다는 추측의 의미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가 좋겠습니다. 즉 관점을 취하는데 다른 그룹 멤버들의 관점을 취하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이미 알겠지만 앞에 나온 be able to 뒤에 동사원형 1번과 동사원형 2번이 앞쪽에 나온 and로 연결된 병렬 구조겠지. 다시 한번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도대체 왜 그 다른 멤버들이 반응하는지를 특정 방식으로 말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도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해는 즉 차이점에 대한 이해란 말은 뭐냐? 서로 간의 다른 감정들에 대한 이해를 말하겠지. 말을 바꿔 쓴 것뿐입니다. 그게 만들어낸다고 어떤 장을 연다는 얘기지. 열린 소통을 위한 장입니다. 그리고 촉진한다고. 동사 뒤에 s가 있으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s 동사랑 병렬 구조겠지. 건설적인 갈등 해결을 촉진하고 그리고 향상된 그룹 기능을 촉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세요. 앞에 나와 있는 improved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 형태로 향상된 이란 의미로 뒤에 나온 명사를 꾸미는 게 됩니다. 자, 일단 이 글의 문제, 요지를 한번 찾아보자면 기본적으로는 그룹 환경 속에서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뭐가 존재할 때, 그렇죠. 어떤 갈등 같은 게 존재할 때 서로의 감정들을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답을 찾아보자면 바로 2번인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 키워드 감정 이해 능력은 집단 내 만약에 갈등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 오답인가 짧게 보겠습니다. 집단 내 구성원 갈등 해소는 나왔지만 감정을 조절하자 이런 얘기는 언급된 게 없었겠죠? 1번 탈락되는 거고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자신의 감정 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 막연한 공감 능력이 아니라 감정을 잃는 거니까 3번도 말이 안 되겠죠? 감정 관련 어휘는 언급됐지만 이걸 많이 할수록 공감 능력 발달에 기반이 된다는 내용도 언급된 게 없었습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 이해는 나왔지만 이게 사회적 함양의 필수적 요소다라는 것도 언급된 게 없었죠? 다들 은근히 본문 내용을 조금씩은 추가하지만 결정적인 게 다 포함된 건 2번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심지어 갈등 상황 속에서도 열린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서 결국 그 집단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러니 감정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자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죠? 이해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1번 넘어왔고요. 마찬가지 다음 글의 요지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조달, 입수라는 단어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저는 더 높은 만연함, 즉 널리 퍼진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환경적 인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더 어린 세대에게 있어서 쉽게 말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환경적 인식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널리 많이 퍼져 있다는 거겠지? 그렇다는 사실이 의미한다는 거야. 접속사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말이지. 한 회사의 환경적 평판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 회사의 능력에, 다시 말합니다.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서 투부정사 꾸민다고 했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인재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 회사가 환경을 얼마나 신경 쓰는가 그런 평판이 아마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젊은 세대에선 환경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니까. 내가 취업할 회사가 환경적 평판이 좋은가 안 좋은가 따지면서 취업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이해됐죠? 기업들이 인재를 모집하려면 환경에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야. 자, 다음 문장은 큰 따옴표로 누가 진짜 한 말입니다. 자그마치 이만큼 문장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면 그게 만든다는 거예요. 채용의 차이점을. 자, 이때 말한 그거라고 하는 건 아마 그 기업의 환경적 평판이겠죠. 언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모집할 때 채용 공고를 내서 막 모집하는 거죠. 대학교에 가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는 누구겠어? 아마도 회사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직원들이겠지. 실제 대학교 가서 채용해보려고 하니까 채용 차이점이 느껴진다는 거야. 회사 평판에 따라서 환경적 평판이겠죠. 이때 말한 사람들 아마도 대학생들이겠죠? 물어본단 말이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때 말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너네가 만든 제품이 저 먼 미래 후손까지 생각하는 충분히 친환경적이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채용 담당자들은 강조해 두겠죠? 정말 말합니다. 우리의 포장재에 대해서. 아마도 친환경 포장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이입니다. 바로 이끄는 거죠. 인재들의 주목을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재들은 친환경 포장재처럼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에 취업을 원한다는 얘기야.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아래쪽에 언급된 것처럼 조달 담당 이사입니다. 아마도 될 회사의. 자, 이 큰 따옴표 문장 속을 봐도 대학생들이 얼마나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겠죠. 다음 장 보시면 여기 대학교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로자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였는데 그게 알아낸 사실이 바로 접속사 that 이하겠지. 거의 절반의 대학생들이 대략 45%인가 봐요. 말했다는 거야. 2012년도에 접속사 that 이하를 말한 거지. 그들은 포기할 거라고 15% 더 높은 급여를 포기할 거란 얘기입니다. 가지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자, 어떤 직업인가 봤더니 그 직업은 추구하는 직업이죠. 만드는 것을. 사회적이거나 환경적 차이점을 이 세상 속에서 말이야. 까지 본다면 친환경적 직업을 찾기 위해서 과감하게 15%의 급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계속 지금 대학생들이
환경 친화적이란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당연하게도 그러한 응답들은, 설문에 대한 응답들은 어쩌면 또는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행동과 말이지. 즉,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15%더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반응들은 앞에 나온 복수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지? 아마도 일지 몰라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즉, 대학생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자, 계속 반복됐습니다. 글의 요지는 뭐겠어? 대학생들은 회사에 취직할 때 적어도 회사의 친환경적 목표를 잘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답이 5번인 거 바로 할 수 있겠지. 즉, 환경적 평판이 좋은 기업이 젊은 인재 채용에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나머지 왜 오답인가 짧게 보겠습니다. 직원 복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된 바가 없었고요. 젊은 세대가 높은 소득보다는 개인적 삶을 우선시한다는 것도 언급된 바가 없었죠.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 그런 설문을 통해서 직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건 뭐 다 연관이 없었고요. 환경의식이 높은 직장은 언급됐지만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내용이 알맞지 않겠죠. 답은 5번인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린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환경의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실제 인재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넘어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글의 요지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취약한이란 어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는 모두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취약한 상태가 의심에 있어서 말입니다. 자, 무엇에 관한 의심인가 봤더니 우리의 소속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어떤 주어진 순간에, 특정 순간에 말이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우리가 매우 취약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depending on이라고 하는 건 뭐뭐에 따라서, 즉 뒤에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우리가 찾게 되는 상황이야. 우리 자신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전치사 in 뒤에는 원래 위치가 있었는데 그 위치가 지금 앞으로 나가서 생략된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병렬 구조입니다. 이어지고 간접 의문문 내묻히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들을, 이때 말한 them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상황들이 복수니까 알맞게 복수형 쓴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속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상황은 뭐야? 이를테면 어떤 그룹에 가입했거나 하는 거겠지? 그때 다른 그룹 멤버들과 달리 내가 약간 소외받는 느낌을 받아. 그럼 소속감에 대한 의심이 들겠지? 그럴 때 우리가 매우 취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이 사람과 나는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어떤 용어를, 바로 소속 불확실성이란 말을 만들어냈는데 가리키기 위한 말이겠죠? 어떤 상태를, 마음 상태인데 그 마음 상태 속에서 누군가가 고통받는 겁니다. 의심으로부터. 무엇에 관한 의심인가 봤더니 간접 의문문 내모치면 인지 아닌지, 누군가가 완벽히 지금 수동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바로 특정한 환경 속에서, 또는 그 누군가가 완벽히 받아들여지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건지, 이런 것에 관해서 아마도 의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 또한 그런 고통을 느끼는 마음 상태,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바로 소속 불확실성이란 말이란 얘기야. 자, 일단 이미 요지는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에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의심이 들면 우린 불안해진다는 얘기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그런 소속 불안감을 크게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직장에서, 두 번째는 학교에서, 세 번째는 고급 식당에서, 또는 간략히 보자면 사회적인 우연한 만남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게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은 가진다는 거야.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어쨌든 긍정적일 일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뭐뭐 할 때, 우리가 인식할 때 위협을 말이야, 우리의 소속됐다는 느낌에 대해서, 즉 내가 소속됐는가 의심되면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나 나가야 되나? 그때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지평, 즉 범위가 줄어들겠죠. 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경향이 있어요.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상황을 말이죠. 바로 방어적이고도 자기 보호적인 방식으로 어쨌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무의식적 방어 본능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추론하는 경향이 있죠. 바로 that-ia라는 사실을 말이지. 우리는 이렇게 소속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무능한가 보다 라고 자신을 좀 비하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또 이렇게 추론하겠지. 우리는 부정어 있으니까 아마도 거기에 있을 운명은 아닌가 보다 라고 자신을 비하하는 걸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끝난 게 아니네요. 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부정어 not과 함께 이해를 못할 것이며 또는 이해받지도 못할 거란 얘기야. 즉 남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우리는 부정어 less가 있으니까 표현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견이나 관점을, 특히 만약 어떻다면 그런 우리의 관점들이 다르다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의견, 관점과 다르다면 섣불리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위축되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더 민감해집니다. 인지되어진 비판에. 자, 이때 인식된 비판이란 말은 뭐냐?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말은 사실은 비판이 아닐 수 있는데 가볍게 던진 말인데 나는 그게 비판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기 착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란 얘기야. 내가 이 그룹에 속해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룹 멤버가 나한테 가볍게 던진 말이라도 좀 더 일찍 오는 게 어때? 라고 할 때 내가 늦게 오는 게 큰 문제인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부정어 less가 있으니까 뭐뭐 하는 경향이 적다는 얘기야. 즉 받아들이는 경향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도전을 안 받아들여요. 어떤 도전이냐? 그 도전이 제시한다면 만약에 실패 위험이 있다는 걸 조금만 제시해도 이렇게 나약해진 나는 그런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다 부정적 얘기입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자기 자신을 안 좋게 본다는 건.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나의 존재 가치는 불확실하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지를 한번 찾아보자면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소속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계속 부정적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선뜻 도전에서도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행동 제약을 초래한다는 게 완벽한 정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왜 오답인가 짧게 보도록 하죠. 성과를 과시하는 행동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자,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도움이 된다는 것처럼 긍정적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확실한 소속감, 강화 같은 그런 긍정적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다 부정적 얘기입니다. 자, 불확실한 소속감은 비판적 태도를 증가시킨다. 이건 나왔지만 내가 비판적 태도를 증가한다. 이런 것도 언급된 바가 없죠. 이런 건 낚이면 안 됩니다. 남들이 쉽게 내뱉은 말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지 몰라도 이건 아니죠. 자,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그룹에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 소속감에 대한 자기 의심이 생긴다면 그건 자기 방어적 사고를 불러일으키겠죠. 그래서 결국 자신감이나 표현력, 도전의지 이런 게 모두 약화된다는 아주 안 좋은 부정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소속감에 대해서 자기 의심을 하기보단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해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넘어왔고요. 마찬가지 글의 요지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어휘 한번 보면 쾌락의 비대칭성이 나옵니다.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십니다. 한 그룹의 심리학자들이 봤다는 거야. 효과를 봤겠죠. 일상생활에 좋고 나쁜 사건들을 말입니다. 자, 뒤쪽에 부연 설명 나오겠지. 이를테면은 얻는 겁니다. 칭찬을 당신의 상사로부터. 좋은 거죠. 나쁜 날씨, 나쁜 겁니다. 꽉 막힌 교통체증에 끼이는 거, 나쁜 거겠죠. 기타 등등 말입니다. 뒤에 보니까 놀랍지 않게, 다른 말로 당연하게란 뜻이겠지. 좋은 사건들은 가졌다는 거야. 긍정적 영향을. 사람들의 기분에 말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사건들은 가져왔다고요. 사람들을 아래쪽으로, 즉 기분이 다운되겠다는 얘기지. 항상 역접 중요하겠지. 하지만 기간은 말입니다. 그러한 좋고 나쁜 경험들에 대한 기간은 달랐어요. 그것도 극적으로. 즉 긍정적인 사건들은 였단 얘기야. 짧게 살았다는 말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얘기고 반면에 부정적 사건들은 머물렀는데 더 오래 머물렀다는 얘기지. 안타깝지만 부정적 사건이 긍정적보다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연구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 연구 안에서 좋은 하루를 가진다는 것은 갖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눈에 띌 만한 영향력이 없었어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날의 말입니다. 즉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달리 말해 좋은 월요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요일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얘기야. 좋은 감정은 짧게 끝났다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역접 중요하죠. 하지만 부정적 사건은 가졌다는 거야. 지속되어진 영향을. 달리 말해 월요일이 만약에 나쁘면 말이야 예상 가능하죠.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울한 화요일을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부정적 사건이 오래간다는 얘기죠. 이러한 패턴은 입니다. 그 유명한 so that 강조 구문이겠죠. 너무나 강력해서 그래서 그것은 수동태로 고려 또는 여겨진다는 얘기야. 뭐라고? 법칙이라고. 인간 행동의 법칙이라고. 그것이 즉 이러한 패턴이 수동태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서술형 대비할 만한 좋은 문장이니까 이 문장은 꼭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말입니다. 드디어 나왔죠? 쾌락의 비대칭성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진술합니다. 바로 접속사 that 이하를 진술하는 거죠.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야. 즉 변화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즐거움은 사라진다는 거야. 무엇과 더불어? 지속된 만족과 더불어. 즉 만족함이 쭉 이어지면 더 이상 기쁨이란 건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오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금방 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만 이런 기쁨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반면에 고통이라고 하는 건 지속된다는 겁니다. 어디 아래에서? 지속적인 불쾌한 상황, 환경 속에서. 그러니 부정적인 나쁜 사건은 오래 간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지는 나왔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정답은 2번 되는 거야. 안타깝지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로 인한 감정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게 본문 핵심이 되겠죠? 나머지 오답인가 짧게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기분이 한 주를 결정짓는다는 건 예에 불과하지. 이게 중심적인 요지는 아니겠죠? 자, 부정적 감정이 극복될 수 있다는 얘기도 언급된 게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인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도 언급된 바가 없었고요. 부정적 감정이 집단에서 금방 퍼진다는 것도 언급된 바가 없었겠지. 정답은 2번이고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오래 간다는 거 좀 안타깝습니다.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사실상 감정에 더 오래 남아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인간 행동의 비대칭적 법칙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대칭적으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쁜 게 훨씬 더 길게 가서 대칭이 안 맞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 넘어갔고요. 마찬가지 글의 요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모호함, 진단의, 관료주의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강한 열망을. 열망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도 뒤에서 to 부정사 꾸미는 거니까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범주들을. 뒤에 보니까 규칙들을 사용해서 말입니다. 일단 규칙이라고 하는 건 틀이 정해져 있겠죠? 그런 확실한 규칙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를 범주 속에 집어넣어서 정의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있다. 우리 인간들한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면 가짜조 it과 진짜조 to 부정사 이어지고 있죠? 그것은 자연적인 인간의 목표입니다. 뭐가?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질서와 의미를 세상에다가 그러니 인간이 바라볼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아마 질서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걸로 보이겠죠? 그러니 인간이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런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어떤 범주 속에 집어넣어서 정의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있다는 말인 것 같아. 바로 뒤에 콤마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to 부정사 나오니까 이건 앞에 나온 to 부정사의 동격이 되겠지. 즉 다시 말해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인간의 자연적인 목표란 얘기야.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어떤 박스에 모든 것이 당위성이 should니까 들어가게 되는 게 옳은 것인가. 그것도 애매모호함 따위는 없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 애매한 게 없다는 말은 확실하게란 말이니까 앞에 있던 규칙을 이용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지. 그리고 여기 나온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앞서 언급됐던 세상을 말하는 게 되겠고, 그리고 박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세상을 집어넣을 카테고리, 즉 범주가 되는 것이겠지. 앞에 나온 문장을 바꿔서 한 번 더 쓴 걸 불과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질서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이니까 인간의 규칙으로 만든 그런 박스 틀 안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어서 애매함을 없애겠다는 얘기지. 즉 인간은 범주로 정의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야. 하지만 문제는 실망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ing는 능동이라서 실망을 주는 측면이란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접속사 that 이하가 되겠지. 이러한 욕구는 말을 바꿔 쓴 것뿐입니다. 욕구란 말은 앞에 나왔던 갈망, 열망이란 말과 같은 말이겠지. 현재 완료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왔다는 거야. 거의 모든 시도 속에서, 즉 인간은 계속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만의 규칙으로 만든 범주 박스에 집어넣으려고 애썼지만 그런 시도가 늘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이유가 나오겠죠? 대부분의 자연적인 카테고리들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카테고리들은 그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정의라든가 규칙 같은 것들. 감 잡았겠지만 이런 정의나 규칙은 누가 만든 거야?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정의나 규칙이 어딘가로 가기를 바랬겠지. 더 가깝게 바로 작동하는 효과적인 것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자연에 존재하는 수많은 카테고리들은 그런 인간의 정의라든가 또는 인간의 규칙 같은 거, 실제 효과 있게 가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즉 인간의 범주로 자연을 분류하기엔 자연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대하고 방대하단 말이겠지. 자, 자연보다 작은 인간을 봅시다. 심지어 인간이 만든 카테고리들이 있어. 아마도 규칙 시스템 안에 있는 거겠지. 계속 반복되죠. 앞에 언급된 규칙을 통해서 인간이 시스템 만들었어. 이를테면 뭐 같은 게 있겠습니까? 게임 규칙이라든가 법적인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었겠지. 그리고 공식적인 분석 범주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기타 등등까지 묶으면 여기까지가 주어야 바로 앞에 나왔던 자연적 카테고리가 아니라 이번엔 인간이 만든 카테고리를 말하는 거야. 이런 카테고리들은 둘 수가 있다고. 오직 그 정도만큼의 질서를 바로 우주에다가 말입니다. 이때 우주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자연이라든가 세계를 바꿔 쓴 말에 불과하고요. 조심할 건 much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이게 많다는 긍정이 아닙니다. only so much라고 하는 건 오직 그 정도만큼의, 즉 기껏해야 고작이라는 의미의 부정적인 거니까 인간이 만든 카테고리는 우주, 즉 세계나 자연에 비해서 보잘것없다는 말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인간이 규칙을 만들어서 질서를 부여하려고 해도 자연 속에 뭐가 있을까? 다음 문장 보시면 있다는 거야. 항상 시험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이게 뭔가 또 설명해 주는 건데 그 시험 케이스들은 보인다고, 마치 깨는 것처럼 인간이 만든 규칙들을. 뒤쪽에 부연 설명 나오죠. 첫 번째는 불분명한 카테고리 멤버십이란 게 있다는 거야. 어느 한 가지 카테고리에 넣기에는 그 신원 정체가 애매한 거죠. 이를테면 토마토 같은 경우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애매하다고. 두 번째는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겠고요. 또는 그저 잘못된 답을 주는 것도 있다. 이 모든 건 다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자연 속에는 인간이 만든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규칙을 깨버리는 그런 많은 이상한 시험적인 케이스가 중요하죠.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아무리 범주로 나눠서 분류하려고 해도 그걸 벗어나는, 깨트리는 게 늘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미 아시겠지만 요지는 간단하죠. 인간이 아무리 범주로 나누려고 해도 세상은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야. 이것은 입니다. 부정은 not이 있고요. 이미 알겠지만 due to란 말은 뭐뭐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이때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어떠한 인간의 실패, 잘못 때문이 아니란 얘기야. 자, 그 유명한 not A but B 구문이죠.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란 얘기인데 중간에 컴마가 찍혔다는 것은 삽입 형태로 내가 믿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야. 자, 앞에 한번 언급됐던 due to, 이게 1번의 to고요. 여기 나온 simply to가 2번의 to가 됩니다. 둘 다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겠지. 즉 인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연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그리고 어지러움 때문이라고. 바로 세상의 어지러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라는 말과 자연이라고 하는 건 같은 말이고요.
즉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과 자연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지러워서 인간이 만든 규칙을 깨고 있는 수많은 예외적 상황이 늘 있다는 거야. 그러니 그건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명사 앞에 부정어 no가 있으면 뒤쪽에 있는 동사 부정이죠. 따라서 어떤 종교도 어떤 법적인 체계도 또는 어떤 관료주의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완벽하게는. 바로 변수, 변인, 즉 자연에 존재하는 수많은 돌연변이 같은 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끝난 게 아니고요. 자연 속에는 이상한 사건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존재한다는 거야. 뒤에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그런 것은 발생한다고. 심지어 제한된 세상, 감 잡았겠지만 제한된 세상은 작은 세상인데 그 예를 드는 게 뭐가 있냐? 인간 사회에 있는 그저 야구 경기라든가 아니면 질병을 분류하는 이런 간단한 것에서도 수많은 변수가 나타나서 역사상 한 번도 똑같은 야구 시합은 없다고 하죠. 매번 달라집니다. 항상 백신을 만들어도 새로운 질병은 늘 나타나죠. 그래서 분류가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글의 요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한 욕구, 갈망, 뭐야? 세상을 범주화하고자 하는 게 있어. 하지만 세상은 간단하지 않아. 인간의 규칙을 늘 깨트리면서 언제나 변화무쌍한 변수로 인해서 그러한 범주화, 카테고리에 담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지.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세상의 복잡성과 세상의 무질서,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세상의 복잡성과 무질서겠죠. 따라서 인간의 세상을 범주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힌다는 게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요지로 가장 알맞은 건 2번 되는 겁니다. 나머지 왜 오답인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유사성 파악을 통한 범주화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된다. 지금 본문은 절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범주화를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얘기이기 때문에 요지로 플러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1번은 탈락되는 거죠. 3번 보면 공정한 판단은 전형적 범주 외에 예외적 항목을 고려하면 가능하다? 마찬가지 이런 긍정적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는 인간의 능력이 성공적 범주화를 가능케 한다. 인간의 범주화가 안 된다고요. 이런 긍정적인 건 무조건 탈락되는 겁니다. 5번째 본다면 종교가 법적 체제 안에 범주화되어야 일단 종교라는 것도 언급이 없었고요. 개인과 사회의 안정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마찬가지 긍정적 얘기는 정답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이렇듯 지문의 내용이 긍정적 플러스냐 아니면 부정적 마이너스냐만 따져도 쉽게 정답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린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인간이 만든 규칙으로 한번 나눠서 범주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모호해서 그런 현실 앞에서 인간의 그런 범주화의 욕구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게 이 글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죠.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